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가 또 됐는데 새해 맞이 새로운 책으로 우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선택한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이라는 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들이 몰랐던 그런 용어들도 좀 나오고요. 그 요걸 쓰신 저자분이 세 분인데 이분들이 영적 치료사와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돈 미겔 루이스는 저자 안내를 보면 영적 치료사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의사가 돼서 의학 공부를 해 가지고 되게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교통사고를 겪은 후에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인제 자신이 누구인지 탐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2023년 1 월에 처음 '아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책을 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용어들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들은 우리들이 많이 접했던 거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런 내용들은 이분이 그 돈 미겔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셨대요. 근데 자기의 제자, 제자로 있었던 자기 아들 돈 호세 루이스가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성공을 해서 '아 이게 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까지 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인제 여기 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제니 밀스라는 분은 돈 미겔 루이스와 함께 톨텍 위즈덤 시리즈 6 권을 집필한 공동 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톨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쪼끔만 소개를 해 드리면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책에 나온 내용을 쪼끔 나눠 드리면 어 수천 년부터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지혜로운 여성과 남성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었다는 단어가 톨텍이래요. 근데 인류학자들은 톨텍을 하나의 민족이나 혈통 집단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대의 영적 지식과 관습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구성된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집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그들은 이제 인간이 신이 된 곳으로 알려진 멕시코 시티의 외곽 피라미드 도시 테오티우아칸에서 인제 여기서 스승을 니구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들이 모여서 그 니구알들 스승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의 지혜를 숨기고 존재마저 숨기고 살았대요. 그 이유는 유럽인들이 침입해 오기 시작했고 그 도제들이 인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자기네 지혜들을 숨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오용할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보호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톨텍이라는 단어도 좀 낯설고 그 그 멕시코에 있는 이야기라 저도 이 책을 접하면서 처음 본 단어라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웹서칭이나 아니면 이 책에 보면은 톨텍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나눠 드린 부분 말고도 뒤에 좀 설명이 있고 책 내용을 읽으시다 보면 이해 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책은 여러 해 전에 네 가지 약속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그 네 가지 지혜에다가 플러스 지혜를 더해서 5가지 지혜로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한 내용으로 지금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이라고 하는 어 책을 냈고요. 여기 부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전 세계를 울린 영혼의 치유자가 전하는 5가지 삶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유책을 다 읽고 나면 5가지 삶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그 시작하는 글에서 음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사랑님하고 저하고 첫 번째 1장의 상징이 가진 힘에서 태초에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부제를 그 제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상징이 가진 힘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그 앞장에 보면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사용하는 문자로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당신은 당신을 잃었다라는 부분에 사실 이 앞부분에 딱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요거는 한 번만 읽어 드리고 싶은데 자, 한번 제가 18쪽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을 향한 하나의 의미였다. 그 의미란 무엇일까?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무한으로부터 던져진 천사의 현현이다. 무한하고 온전한 어떤 힘은 당신을 위한 섭리를 생성했으며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섭리 안에 담겨 있었다. 당신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짝을 만나고 나이가 든다. 그리고 마침내 무한으로 회귀한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각기 하나의 우주다. 세포들은 지적이고도 온전하여서 무엇으로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당신이 되도록 만들어졌으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에서 되게 마음에 다가온 부분은 세포들은 지적이고도 온전하여서 무엇으로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진짜 그 모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문장 같아요, 얘가. 그래서 되게 많이 무엇으로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존재다. 어떤 모습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나온 우리가 태어났을 때 원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꼭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사랑님은 읽으시면서 어떤 문구가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21페이지 보면서 조금 뜨끔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 문구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개나 고양이는 물론 모든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처벌과 보상의 원칙에 의해 길들다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듣는다. 어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나쁜 아이가 된다. 때때로 우리는 악하지 않아도 벌을 받고 선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두렵고 보상을 못 받는 것이 불안해 타인을 기쁘게 하고자 고민한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나쁜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길들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가족, 사회의 모든 규칙, 그리고 가치가 우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제 기준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너무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했어? 착하다는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내 기준에서 이 착하다는 아이를 규범 속에 넣어서 이 아이가 착함 받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패턴을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 행동이 내 기준에서는 착하다고 하지만
그 아이 기준에서는 착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표현이나 이런 게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괜히 착하다는 그 규범이 내 기준에 한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서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반성이 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아이가 핫수치를 하는데 내가 숙제를 미리미리 했는데 "착하다, 착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성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전에 호다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착하다라는 단어보다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이나 나에게 해줬을 때 고맙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이 아이가 더 성장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착하다는 말이 이 구절을 보면서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클 때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되게 숙제도 잘해 가고 그랬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할 때.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내가 되게 많이 애쓰고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양보 안 해도 괜찮고 나를 우선 챙겼어도 되는데 저 어렸을 때 좀 많이 착하다는 그런 편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평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를 좀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컸을 때 착하다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 단어를 무의식 속에 제가 그 말을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물림하려고 아이한테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되게 많이 반성이 됐고 아 그런 표현보다는 아까 전에 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맙다. 아 되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엄마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반성에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길들이고 또 있었어요. 어 알겠고요. 어떤 책을 보면서 어떠한 내용을 딱 습득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 여기에서 저는 어떤 부분들이 아까 사랑님 읽어 주신 부분에서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을 했을 때 착하다라는 말을 하고 원하지 않는 모습을 했을 때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한다는 거를 그 문구를 딱 보고 저도 아이 키울 때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도 인제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쪼끔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들었던 말들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차리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오늘 나눠 드리는 내용 안에서는 사실 우리는 무한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 그다음에 어른들이 말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화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단어로 "당신은 당신을 잃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내용들을 써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붙이는 이름, 그다음에 어른들 또는 사회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인제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뒤에 펼쳐질 이야기들이 되게 또 궁금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크면서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러면서 나를 찾게 되잖아요. 원래 내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시 또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 책을 읽고 5가지 지혜를 잘 습득을 해서 나를 찾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